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꼭 한두 명씩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든 아니면 단순히 더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을 아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을 비판하고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며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할 수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사람도 그리고 당사자까지도 해치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또한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다. 탈무드의 지혜에 따르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즉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그 사람이 나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비판적이거나 자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평온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들은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의 행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결국 남을 헐뜯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들의 비판과 자랑은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멀리하고 나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 함부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누설하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새 장을 벗어나 도망친 새는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다시 붙잡을 수 없다. 말은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비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비밀은 마치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해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쉽게 빠져나가 버린다. 따라서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을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고 결코 꺼내보지 말아야 한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하며 나 자신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함부로 하는 비난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도 그 입으로 인해 화를 입는다. 따라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또한 나의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의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비밀을 남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비밀이 새어나가더라도 그것은 비밀을 말한 나의 잘못이다. 따라서 나의 비밀은 나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그 사람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자신도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따라서 비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 자신도 비밀을 지키는데 신중해야 한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스스로 떠벌리며 과시하는 사람.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떠벌리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진정한 지식을 쌓지 못한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는 소리가 난다. 이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조용히 있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은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많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듯이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 인간은 한 평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원을 항상 관리하고 보살피는 일이다. 나무와 잔디를 잘 관리해야만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입으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바로 그런 성취의 상징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번 보면 그 정원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진정한 성취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은 본디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미덕은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은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은 삶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는 깊은 통찰력을 준다. 이 두 가지 교육을 통해 사람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성취를 쌓아가야 한다. 겸손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타인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살아가야 한다. 네 번째,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 실수 자체보다도 더 나쁘고 교활한 행동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만약 그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면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더욱 현명하게 가꾸어야 한다. 지혜롭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 역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심하게 고집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지혜로워질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벗하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거나 심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며 작은 것이라도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착각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해줘도 이제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감사할 때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 인사가 아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저 무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호의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에 대한 감사나 보답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도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 대신 감사함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가 베푼 작은 호의라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이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고 그들 역시 우리의 호의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6번째,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동과 버릇을 보면 알 수 있다. 고집이란 것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없는 것이며 그 힘은 매우 강하다. 고집이란 것이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집이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말만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도구로 당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이유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며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애써서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그저 피하는 것이 이롭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웃음을 사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즉, 자신을 외부로부터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자신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이 자신을 보고 웃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과 같은 냉정한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다. 밖을 보는 눈은 있어도 안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는 웃을 수 있어도 남이 자신을 보고 웃으면 화를 낸다. 자신의 어디가 우스운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점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며 남에게 웃음을 사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고집이 센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만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7번째,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직감할 수 있듯이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고쳐야 한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감사할 때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저 무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남의 즐거운 점을 보면 함께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면 그를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존중이 없는 사람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존중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존중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8번째,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 주변을 살펴보면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항상 논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며 그 결과로 인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싸움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를 비유하자면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벌이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더욱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결국 싸움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피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 한정된 관계 속에서 싸움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인간관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발생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설득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감정의 싸움은 이성적인 대화와는 거리가 멀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더라도 자신은 감정을 억제한다. 그러나 자주 다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벌이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정적인 반응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를 해치고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싸움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싸움을 피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한다. 싸움은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제공하지 못한다. 싸움이 끝난 후 남는 것은 상처와 후회뿐이다. 따라서 싸움을 피하고 지혜롭고 사려 깊은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번째, 질투가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항상 열등감에 휩싸여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멀리하라.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고 부끄럽게 만들려는 사람은 손절해야 한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엄청난 감정 소모와 에너지 고갈을 겪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 선을 행할 때는 선행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담아보라.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보아야 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10번째, 자기 말만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어라. 당신은 그를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당신을 그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 말만 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법이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마련이다. 내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믿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멀리하라.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라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외면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이다. 이런 친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구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반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그때 당신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당신의 실패에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반면 잘못된 친구는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를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한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잘못된 친구를 선택하면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반면 좋은 친구를 선택하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탈무드 책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쁜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피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탈무드의 이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